환영합니다. 제 앞에는 새로운 삼성 갤럭시 S25 플러스가 있고 언박싱을 시작하겠습니다. 장치 자체와 그 사양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열어볼게요. 쓱 빼내볼게요. 와, 정말 생생하네요.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한정된 수의 액세서리들, 여기에는 서류와 충전 케이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우리 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그 베젤이 정말 생생하네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색상 제외하고는 이전 세대와 거의 동일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어 있고 새로운 가격표가 붙어 있죠. 그래서 속담이 뭐라고 하죠? 어제 내일의 가격을 정했습니다. 이것은 이 모델에 아주 적합할 것 같고 더 구체적으로는 이 전체 라인업에 해당합니다. 자, 여기 디스플레이에 관해서는 6.7인치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이건 울트라 모델보다 약간 작은 크기입니다. 해상도는 1440p, 더 정확히 말하면 1440 x3126 픽셀입니다. 동적, LTPO, 아모레드 디스플레이에 128Hz 주사율을 지원하고 HDR10 플러스 인증을 받았으며 최대 밝기는 2600니트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밝기는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밝기입니다. 장치가 기본적으로 최대치에 도달할 때입니다. 대략 800니트 정도일 때 최대 밝기인 2600니트는 고동적 범위 콘텐츠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시간을 내서 완벽한 배터리 수준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60%입니다. 좋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게 디스플레이입니다. 이건 아마도 가장 큰 개선이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디스플레이는 삼성에서 직접 제작하니까요. 그리고 이것들은 꽤 좋아 보입니다. 그들은 또한 꽤 두꺼운 반사 방지 코팅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건 제 머리 위에 있는 스튜디오 조명입니다. 다른 전화기와 실제로 어떻게 비교되는지 보세요. 그래서 사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눈에 띄긴 합니다. 그래서 제 전화기에서는 흰색 배경의 빛이 조금 더 밝은 것 같지만 일반적으로 실제 유리는 더 어두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분명히 여기 반사 방지 코팅은 개선된 점이지만 여기서 약간 보이네요. 항상 잘 작동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색상, 화면 해상도, 그리고 그런 것들은 분명히 여기서 최고 수준입니다. 이제 내부로 넘어가면 이곳에서 이 기기가 가격에 비해 다소 부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기기는 세금 제외하고는 $1000입니다. 하지만 세금을 포함하면 분명히 PBN 또는 $1200 정도 그런 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 당신은 $1000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제공하지 않는 전화 모델보다도 더 높지 않습니다. 상당한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S25 아래에 있는 그 모델, 플러스도 아닌데 거의 같은 전화기들입니다. 화면 크기가 배터리의 차이를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지불할 가치가 있을까요? $250 더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과 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볼게요. 돈에 비해 어떤 것들이 가치가 있는지. 어쨌든 그래서 이 기기는 실제로 꽤 얇습니다. 그래서 이 슬림한 기기로 뭘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미 꽤 얇은데 말이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전 모델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전화기를 면도날처럼 만들 계획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비록 얇고 이 점이 없더라도 이러한 배터리 유형의 특징은 실리콘 기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일반적인 리튬 이온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치는 고작 4900mAh 배터리를 가지고 있고 충전 속도도 고작 45W예요. 2025년이에요. 전화기는 120W로 충전되는데 삼성은 $1000가 넘는 전화기를 판매하면서 여전히 고작 45W로 충전하고 있어요. 정말 형편없죠. 그냥 형편없는 이 45W예요. 그런데 이걸 마치 신의 은총인 것처럼 팔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이제 무선 충전 측면에서 다시 말해 15W입니다.
원 플러스 13 같은 전화기는 이 전화기보다 유선으로 충전할 때 무선 충전 속도가 더 빨라요. 여기는 정말 웃기기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배터리와 경쟁사에 비해 느린 충전 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사용하는 와트 수에 관해서요. 이 장치를 구동하는 프로세서 측면에서 이건 플래그십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건 스냅드래곤 8 엘리트 프로세서고 12GB RM이 유일한 옵션이에요. 저장 용량은 256GB 또는 512GB입니다. 내장 저장 용량은 12GB이고 UFS 4.0이어서 여러분에게 유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장치는 로그 형식 또는 로그 방식으로 비디오를 녹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즉 10초의 비디오가 200MB의 저장 공간을 차지할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미세해지고 더 긴 것들은 더욱 복잡해질 거예요. 그래서 더 빠른 저장 유형은 기본적으로 그 녹화를 여러분의 저장 공간에 저장할 수 있게 해줄 거예요. 처리 시간이 덜 들면서 훨씬 더 빠르게요. 그래서 그건 긍정적인 점이에요. 이제 카메라로 넘어가면 50메가픽셀 f1.8 조리개 23이 광각 렌즈가 있어요. 그 다음에 10메가픽셀 카메라가 있어요. f2.4 조리개는 67mm 망원 렌즈와 12메가픽셀 f2.2 13mm 120도 초광각 렌즈가 있어요. 그리고 이 카메라는 8K에서 30프레임, 4K에서 60프레임, 1080에서 최대 200프레임을 지원할 수 있어요. 슬로우 모션으로 240프레임이에요. 그리고 앞쪽에는 12메가픽셀 광각 렌즈가 있는 셀피 카메라가 있어요. 이 카메라는 4K 60을 지원하고 기본적으로 뒷면 카메라와 비슷해요. 그래서 카메라에 대한 모든 내용은 이렇고, 다시 말하지만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는 없고 그냥 펀치홀 카메라가 있어요. 여기서는 정말 큰 변화가 없어요. 제가 말했듯이 이전 모델과 거의 동일해요. 이 새로운 렌즈들 아니면 렌즈 주변 디자인은 정말로 붙여진 기능이에요. 그래서 면도날을 사용해서 그걸 떼어낼 수 있어요. 제리처럼 모든 것을 조립했어요. 네, 이건 정말 힘을 주면 쉽게 떨어져요.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그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삼성은 예전에 모든 폰을 가져와서 변화를 주기로 결정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그걸 붙인 것 같아요. 그냥 색상을 충분히 좋다고 부르고 같은 폰을 AI 기능을 추가해서 프리미엄 가격에 팔았어요. 이제 AI에 관해서 이야기하자면 제가 그 점을 지적했으니 그건 또 다른 좋은 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세 가지 다른 삼성 S25 모델 모두 AI 기능을 탑재해서 출고돼요. 그게 정말 많고 꽤 괜찮아요. 그들은 여러분이 일반적인 웹 검색과 웹 페이지 요약을 할 수 있도록 해줘요. 좀 더 지능적인 기능이죠. 일체 포함, 이미지, 정리, 즉 보이지 않게 하고 싶은 배경의 일부 항목을 제거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작업, AI 기능의 다양한 범위. 제가 이 점을 지적하는 이유는 비록 이 폰들이 AI 기능을 탑재하고 마케팅되고 있지만 2025년 말에는 그 기능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될 거라는 점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AI로 광고되는 기능 세트를 갖춘 이 폰을 구매하고 있지만 프리미엄 가격을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구독료를 지불해야 할 것들이 생길 텐데 당신은 그중 몇 가지에 대해 구독료를 지불해야 할지조차 모릅니다. 모든 것이 AI로 제공될 것이라고는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기능은 스마트폰에서 로컬로 실행되기도 하니까요. 그럼 어떤 것들이 구독 기반이 될 것이고 어떤 것들은 그렇지 않을까요? 구독료는 얼마일까요? 그렇죠. 우리는 모릅니다. 전화가 광고되고 있는 것에 대해 꽤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전화기를 판매하는 것이 약간 사기 같다고 느낍니다. AI로 마케팅하고 있습니다. 2020년이나 2026년에 무엇을 잃게 될지조차 모르면서 말이죠. 기본적으로 그 끝부분에서 시작 부분에서 삼성이 이러한 기능들을 유료 서비스로 잠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어떤 기능을 유료 서비스로 잠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AI에 관심이 없다면은 S24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7년간의 업데이트를 받을 것입니다. 이제 6 이것보다 더 저렴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잃게 될 유일한 것은 아마도 AI일 텐데 그걸 포함하지 않을지도 확실하지 않아요. 또한 S24가 있다는 것은 이들이 다소 중복된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듯이 AI에 별로 신경 쓰지 않으신다면 S24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지만 여전히 삼성의 경험을 원하신다면요. 이 전화기들의 가격에 관해서는 전반적으로 전체 라인업이 정말로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화기는 세금 포함 $1,000가 넘습니다. 이건 저에게 $600가 들었어요. 세금 포함. 그리고 이 전화기는
스냅드래곤 8 엘리트와 643mm 프로와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으며 80W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괜찮은 카메라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스트 결과로 볼 때 삼성은 비디오 촬영에서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준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사진 촬영 면에서는 티누비아가 정말 훌륭한 성능을 보여주지만 비디오 촬영 면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네요. 보시다시피 이 전화기는 상당히 괜찮아 보일 거예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꽤 멋진 베젤 없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화면에 구멍 뚫린 카메라가 전혀 없죠. 전화기에 대해 매우 매력적인 가격, 괜찮은 카메라 설정, 그리고 전반적으로 좋은 전화기입니다. 특히 제가 지불해야 하는 가격에 비해서요. 솔직히 말해서 저에게 AI가 없는 것은 오히려 장점이에요. 저는 그건 별로 사용하지 않아요. 저는 직접 하는 걸 더 선호해요. 그래서 네. 이런 식의 불평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